차가운 주방 바닥 위로 말순의 몸이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새벽 3시 20분 온 집안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는데 이 집 주방만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거든요.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리며 고요를 깼습니다. 가스불 위에서는 솥단지가 무거운 숨을 헐떡이며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프라이팬 앞을 지키던 말순의 낡은 손목 보호대 위로 기름 한 방울이 툭 튀어 올랐습니다. 따가울 법도 한데 말순은 눈살만 찌푸릴 뿐이었지요. 이미 그 정도 통증은 아무렇지 않게 된 지 오래였으니까요. 시집 온 지 20년, 강산이 2번이나 변할 시간 동안 말순은 이 집안의 독박 제사를 묵묵히 짊어져 왔습니다. 말이 좋아 며느리지. 이건 뭐 돈 안 드는 식모나 다름없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시장 바닥을 헤매며 무거운 장바구니를 나르고 밤새 나무를 다듬고 전을 부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지독한 관절염으로 무릎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고 손목은 보호대 없이는 숟가락 하나도 들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순은 참았습니다. 장남의 아내이니까. 장남은 부모를 모시고 조상을 섬겨야 한다는 시어머니 춘자 여사의 명을 거역할 순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무심했던 참음이 결국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때였습니다. 눈앞이 핑 돌더니 주방 천장이 빙글빙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지요. 아, 안 돼. 아직 나물 볶아야 하는데 조상님 제상에 올릴 건데. 말순은 정신을 붙잡으려 싱크대를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힘없이 꺾인 다리는 차가운 바닥을 향해 고두박질 쳤지요.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20년의 희생이 주방 바닥에 나뒹구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안방에서 춘자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을 찔렀습니다. 에구 저 병신 같은 년 저거 제사 당일 새벽부터 청승맞게 부엌 바닥에서 잠을 쳐자고 있어. 저년 저거 꾀병 부리는 것 좀 봐. 어머님, 제가 그게 아니라. 말순이 겨우 정신을 차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여보 말순아. 이 집안 장남 민수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 등살에 아내 고생을 외면하던 그였지만 주방 바닥에 나뒹구는 아내의 모습과 탄내를 내뿜는 솥단지를 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당신 정신이 들어? 병원 가자.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제사 음식이 산더미인데 꾀병 부리는 년 돈 들여. 병원은 무슨 놈의 병원. 춘자 여사는 쓰러진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가스불 위에 타버린 음식만 걱정했습니다. 민수의 눈에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순을 안아 올리고는 아무 말 없이 병원으로 향했지요. 시어머니의 저주는 병원 문 밖까지 따라왔지만 민수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심각한 과로와 영양결핍 수면 부족에 지독한 관절염까지. 의사는 이 상태로 계속 일하면 쓰러지는 걸로 안 끝나고 아예 못 걷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요. 남편 민수는 의사의 말을 듣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20년 동안 죽어라 일할 때 자신은 대체 무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 눈치 보느라 아내의 손목 보호대를 모른 척하고 명절마다 제사 음식은 당연히 말순 몫이라며 외면했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몰아쉬는 아내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보호대 속에 감춰진 손목은 퉁퉁 부어오르고 굳은 살이 박여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지요. 여보 말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아내의 손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었습니다. 말순이 쓰러진 지 5시간 후 시어머니 춘자 여사의 전화가 또다시 민수의 휴대폰을 울렸습니다. 야 이놈아, 병원비 처발을 돈은 있고 부모 제사 음식할 정성은 없냐.
병신 같은 년. 데리고 당장 와서 전 부쳐 손님들 오기 전에 끝내려면 서둘러야 할 거 아니야. 그 지긋지긋한 제사 민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품 안에 아내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낡고 빛바랜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20해 동안 아무도 읽지 않았던 한 여자의 눈물의 기록으로. 그리고 그때 민수는 더 이상 장남이라는 이름의 노예로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멈춰선 그의 결연한 눈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이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오늘 하루가 더 드라마틱해질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아내 지영을 간신히 안심시키고 잠들게 한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을 가득 채운 고소한 기름 냄새와 나물 냄새는 평소 같으면 조상님에 대한 정성이라 여겼겠지만 오늘은 말순의 핏값처럼 느껴져 민수의 숨통을 조여왔지요. 거실로 들어서니 시어머니 춘자 여사와 둘째 며느리 해숙이 하하호호 웃으며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말순이 밤새 다듬어 놓은 재료를 가지고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있었지요. 아이고 어머님, 이번엔 제가 한우 최고급 세트로 가져왔어요. 조상님들도 제 정성을 알아주셔야 할 텐데 우리 해숙이 정말 최고야. 너밖에 없어. 능력 없는 큰 동서가 몸으로 때우려다 이 모양 이 꼴 만들었으니 너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춘자 여사는 둘째 며느리 해숙이 가져온 한우 상자를 보며 입이 찢어져라 웃었습니다. 민수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지요. 동서, 능력 없는 형님이 몸으로 때우는 건 당연하죠. 전 그럴 능력 없어서 어머님 살살 구슬리며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뿐이에요. 해숙이 깔깔대며 던진 뒷담화가 민수의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민수는 눈동자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늘 형님 형님 하며 싹싹하게 굴던 재수씨, 명절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던 그 얼굴 뒤에 이런 악마 같은 생각이 숨어 있었다니요. 그리고 그 말의 대상이 바로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문득 다른 기억들도 떠올랐어요. 작년에 아버지가 동생 철수에게 아파트 전세금 2억을 보태주었습니다. 민수가 형편이 어려워 학원비라도 보태달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했던가요? 장남이 부모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니다. 네가 부모를 도와야지. 같은 아들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낡고 빛바랜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젯밤 말순이 쓰러진 후 밤새 읽어 내려간 일기장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오히려 점점 더 어둡게 변해갔어요.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20년 가까이 홀로 삼켜온 눈물의 무게가 손끝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지요. 아내가 쓴 일기장 중간쯤에는 10억의 멍든 손목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병원 진단서가 반으로 접혀 붙어 있었지요. 손목 터널 증후군, 건초염 의심, 최소 2주 이상, 절대 안정 필요 날짜를 보니 3년 전이었어요. 민수는 그때를 떠올려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아팠는데 자신은 대체 무얼 했던 걸까? 사진 옆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다.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손목을 절대 쓰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다음 주가 시아버지 생신이다. 나 어떻게 해? 남편한테 말했더니 엄마한테 말해볼까 하길래 괜찮다고 했다. 말해봤자 잔소리만 들을게 뻔하니까 지난번에 허리 아프다고 했을 때 시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약해 빠졌다니. 나 때는 애 없고도 이랬어. 그 말을 듣고 나니
다시는 아프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민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던진 어머니한테 말해볼까? 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내는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는 이를 악물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5월 15일 오늘 시어머니 생신이었다. 새벽 4시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잡채, 불고기, 잔치, 국수까지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 만들었다. 동서는 11시쯤 와서 케이크를 내밀었다. 시어머니는 케이크를 보시더니 아이고 우리 해숙이 센스 좀 봐라 하시며 웃음을 지으셨다. 내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에는 눈길도 안 주셨다. 나중에 친척 어른들이 잡채가 맛있다고 하시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어머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했어요. 내가 한 건데 내가 다 한 건데 글씨가 갈수록 흐트러지더니 마지막에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분명 울면서 쓴 것이었지요.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명치 끝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몇 장을 더 넘기자 붉은 글씨로 적힌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9월 22일 오늘 추석 음식을 마무리하고 시댁에 갔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봉투 2개를 꺼내셨다. 용돈이었다. 해숙 동서에게는 두툼한 봉투를 건네시며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셨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시아버지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앉으셨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해숙 동서가 한 건 뭐지? 과일 한 상자 사들고 온 것뿐인데 나는 사흘 밤낮을 새워 음식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내 표정을 보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큰 며느리는 원래 살림 배우는 게 용돈인 거야. 섭섭해 하지 마라. 섭섭한 게 아니라 억울한 건데. 그 말도 못하고 웃기만 했다. 민수는 그 장면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억지로 웃고 있었을 아내의 얼굴,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던 아내의 뒷모습, 그때 자신은 뭐라고 했던가요?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민수는 일기장을 덮고 품 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도 참아서도 안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엄숙함이 거실 전체를 무겁게 감쌌지요. 시아버지가 제사상 앞에 서서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가족들이 차례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말순이 만든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인 상차림. 시어머니는 해숙이 사온 한우 세트 상자를 두 손에 받쳐 들고는 말순이 밤새워 붙여놓은 육전 접시를 아무렇지 않게 옆으로 밀어냈어요. 능력 없는 형님의 음식은 구석으로 밀려났고 둘째네 돈질은 상 한가운데에 당당하게 자리 잡았지요. 춘자 여사가 한우를 제사상 가운데 놓고 조상님들이 좋아하실 거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숙도 소파에서 느긋하게 일어나 제사장 앞으로 다가갔어요. 형님 음식은 기본이니까. 해숙이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민수의 눈에 싸늘한 빛이 스쳤습니다. 말수는 새벽부터 쓰러질 때까지 일했어요. 병원 다녀와서도 쉬지 못하고 또 일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우 상자 하나가 특별한 정성이고 자신이 한 건 기본입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민수는 품 안에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들 절을 하려던 순간 민수가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거실에 있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어머니, 이 일기장 누가 쓴 건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 대신 일기장을 펼쳐 보이며 일기장에 적힌 문장을 읽어내려갔어요. 능력 없는 형님이 몸으로 때우면 되지. 이거 재수 씨가 한 말 맞습니까? 해숙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얘졌습니다. 민철이 아내를 감싸듯 앞에 섰지만 민수의 차가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민수는
이를 악물고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정성입니까? 남자가 무슨 부엌을 들락거려 보기 안 좋게 보기는 뭐가 안 좋아. 이 집에서 20년 동안 당연히 희생당한 건 누구입니까? 민수는 엉망이 된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순이 밤새 고생해서 만든 오색전, 삼색 나물 갈비찜 새벽부터 10시간 넘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억지로 끌고 만든 것들,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파도 이를 악물고 참으며 완성한 것들, 그것들이 제사상 구석으로 밀려나 찬밥 신세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채 민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가장 큰 쟁반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쨍랑 굉음과 함께 오색전이 담긴 쟁반이 바닥으로 내돈댕이 쳐졌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전들이 더러운 바닥 위에 처참하게 나뒹굴해졌습니다. 미쳤어? 이 미친놈이. 와장창 삼색 나물이 바닥에 우수 쏟아졌습니다. 3가지 색의 나물이 바닥에 푸른 시금치, 하얀 도라지, 갈색 고사리, 말순이 한 올 한 올 정성껏 다듬고 무친 것들이 순식간에 바닥에 흩어졌어요. 탕 냄비가 거칠게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콸콸 퍼지며 뿌연 김이 뭉게뭉게 피어 올랐지요. 제사상 제일 좋은 자리에 올려야겠다. 역시 우리 해숙이 효심이 깊어. 조상님들도 좋아하실 거야. 민수는 눈에 마지막으로 한 곳을 향했습니다. 제사상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던 한우, 모든 칭찬과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것. 민수는 그 한우 접시를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값비싼 한우고기가 깨진 유리 파편 위에 처참하게 나뒹굴해졌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정성입니까? 민수의 물음이 아수라장이 된 주방에 메아리.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부들부들 떨며 민수를 향해 손가락질했지요. 이 천벌받을 놈. 민수는 어머니의 악에 바친 비명에 품 안에서 곱게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청구서예요. 지난 20년간 제 아내가 이 집안을 위해 바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20해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듣는 말이 고작 고생했다. 3글자뿐입니까? 제 아내 말순의 수술비 100만 원은 철 좀 들어라 하며 무시하시고 민철이 결혼할 때 아파트 전세금 2억은 보태주시고 그 전세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제가 새벽 시장 다니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에요. 그 돈이 동생 전세금으로 쓰일 때 저는 그냥 아내의 아픔만 지켜봐야 했어요. 의무는 전부 장남한테, 혜택은 전부 차남한테. 섭섭한 게 아니라 억울한 건데 그 말도 못하고 웃기만 했어. 그게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정성입니까? 민수는 거실 한 구석에서 오열하는 아내 말순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손, 2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일해온 손, 그 손이 이렇게 차갑습니다. 어머니, 저 결정했습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집의 본심을 확실히 봤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침묵이 이어졌지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장남, 어머니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민수예요. 제 아내 말순의 남편 민수. 사실 저희 얼마 전에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그러나 단 한 푼도 당신들에게 줄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민수의 선언에 거실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족 모두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지요. 말순의 손목에 낡은 보호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0년간 그녀를 올가매던 독박 제사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민수와 말순이 탄 차는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빛나는 호텔 건물이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시댁 현관문을 열고
아내의 손을 잡고 뛰쳐나온 순간 20년 묵은 체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시원한 적이 처음이야. 나도 후련해. 무섭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근데 후회는 없어. 로또가 없었어도 오늘 같은 일은 언젠가 터졌을 거야. 민수는 차를 세우고 안전벨트를 풀고 아내 말순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말순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어요. 좁은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고통과 서러움, 그리고 해방의 기쁨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어요. 고마워, 고마워, 말순아. 20년 동안 참아줘서, 포기하지 않고 내 곁에 있어줘서.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다음 날부터 민수와 말순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순은 평생 소원이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포기했던 꿈이었지요. 손목 치료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물리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충분히 쉬니 손목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한편 시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수네가 떠난 뒤 첫 번째 제사에 시어머니 춘자 여사는 해숙에게 제사 준비를 요구했습니다. 어머, 저 요즘 은행일이 바빠서요. 해숙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며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독박 제사는 그렇게 인과응보가 되어 돌아왔지요. 2달 후 민수네 가족은 부산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큰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면 함께 움직이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시댁 눈치 보지 않고 미래를 그려보는 거였지요. 말순은 바다를 배경으로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이름 오말순으로 온전히 살아갈 그녀의 제2의 인생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드라마가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사연 깊은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